자, 이번 시간에는요, 무려 3년 동안에 미리 받아놓은 집회 개최를 동의한다는 그런 내용의 위임장으로는 관리단 집회를 개최해서는 안 된다. 이런 판결을 제가 최근에 받았어요. 상대방이 개최하려는 집회를 금지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사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질문이 사실관계와 상당히 유사해요. 그래서 이런 사실관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경기도 파주에 있는 어떤 오피스텔 구분 소유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건물은 약 3년 전에 준공이 되었는데요. 시행사가 관리단 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이후에 구분 소유자들의 관심도 적어서 관리단 대표가 선출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시행사가 선정한 관리회사가 하자 보수를 잘 해주지 않고 주변 건물들과 비교해서도 관리비가 턱없이 비싸서 이번에 총회를 열어서 관리단 대표를 뽑으면서 관리 회사도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몇몇 입주자들이 관리단 총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시행사 측이 여기에 반발해서 자신들의 호의적인 구분 소유자 몇몇을 모아서 저희보다 먼저 기습적으로 관리단 총회를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해 보니 저들이 받은 관리단 총회 개최 동의 위임장이 예전에 시행사에서 받아놓은 것이고 현재로부터 무려 3년 전 것이었습니다. 과연 이러한 위임장을 가지고 관리단 총회를 열 수 있는 것인가요? 이런 질문을 주셨던 것입니다. 자, 우선 관련된 규정부터 살펴보면 자, 법이 집합건물법이죠. 집합건물법 제33조 보시면 임시관리단 집회이고요. 이런 관리단 집회, 자, 이 사안에도 이 시행사가 기습적으로 먼저 관리단 집회를 열었던 거잖아요. 이런 집회를 열기 위해서는 이 현장에는 아까 관리단 대표, 즉 관리단 대표가 관리인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관리인은 관리소장이 아닙니다. 법상 관리인, 이런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은 관리단 대표예요. 보통 관리단장, 관리단 회장 이런 분들이 관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건물 관리인이라고 하니까 소장님으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 관리인은 관리단 대표입니다. 이런 관리단 대표가 있을 경우에는요, 본인이 집회를 소집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관리인이 없는 경우는요,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누가 집회를 열 수 있느냐? 그것은 보시는 것처럼 법에 구분 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5분의 1 이상이 집회를 소집하는 거예요. 즉 구분 소유자 5분의 1 이상이라는 그 집단, 단체가 집회를 소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통은 누구누구의 몇 명, 이렇게 연명으로 집회를 소집하게 되는 것이죠. 비상대책위원회 또는 관리단 이렇게 표현해서 소집하면 안 돼요. 구분 소유자 누구누구의 몇 명 이렇게 해가지고 연명을 밝힌 다음에 집회를 소집해야지 적법한 소집 청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집회 소집을 위해서는 구분 소유자만 필요한 것이지 면적은 필요 없어요. 구분 소유자만 5분의 1 이상이면 되는 것이고 면적까지 5분의 1이 넘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다음으로 집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요, 이런 집회일, 예정된 집회의 일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가지고 각 구분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돼요. 아까 누가 통지된다고 했죠? 네, 구분 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이렇게 일주일 전에 통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규정이 사안에서 관련이 있는 법률 규정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보시는 것처럼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집회 개최 일주일 전에 소집 통지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소집 통지 주체는 방금 말씀드렸죠. 관리단의 대표인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인이, 만약에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 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하게 됩니다. 무엇을요? 소집 통지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5분의 1 이상이 소집을 통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5분의 1 이상이 통지하는데 보통 실무에서는 어떻게 이게 이루어지느냐? 보통은요, 구분 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시행사나 또는 일부 구분 소유자, 보통은 이제 총회 개최 준비위원회 또는 비상대책위원회 이런 분들이죠. 이런 분들에게 또는 관리사무소에게 위임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관리사무소에 집회 소집에 동의한다라는 취지의 위임장 또는 동의서를 작성해 줍니다.
작성해주고 그러한 위임장을 받거나 동의서를 받은 사람이 집회를 대신 소집하게 돼요. 그래서 소집을 하는 사람은 이런 위임을 받아가지고 또는 동의를 받아가지고 소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임 받은 사람이 또는 동의 받은 사람이 위임해준 또는 동의해준 구분 소유자들을 대신해서 집회를 소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안은요. 사안은 이러한 위임장이나 동의서가 무려 3년 전에 작성된 것이에요. 굉장히 길죠. 3년 전에 가지고 있다가 그때 안 열었습니다. 그때 열지 않고 갖고 있던 거예요. 이 경우는 시행사가 이걸 받아가지고 갖고 있던 경우죠. 그러다가 이제 소유자들이 집회를 수집하려고 하니까 그때 기습적으로 3년 전에 받았던 이 위임장을 가지고 자기네가 총회를 열겠다고 나선 거예요. 사안에서는요. 이런 위임장이나 동의서가 이처럼 기간의 정함이 없이 거의 3년이 넘었단 말이에요. 무한정으로 길게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 즉 위임의 의사나 또는 동의의 의사가 이렇게 무한정으로 기한 없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 이게 이제 문제된 사안이에요. 자, 이런 사안과 유사한 판례를 제가 받았거든요. 이렇게 봤어요. 이 사건 집회는 2018년경에 수입동의가 이루어진 때로부터 무려 3년이 경과한 점 등에 비춰보면 2018년경에 진구한 수입동의의 의사표시가 2021년 12월경에 개최된 이 사건 집회의 수입동의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런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즉 너무 길다는 거예요. 이 위임해준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과연 위임의 효력이 있을지 의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수행한 사건에서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관련 집회의 개최가 금지되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3년 전 걸 쓰는 게 아니라 지금 다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5분의 1 이상의 이런 소집 동의를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굳이 3년 전 걸 쓰지 말라는 것이에요. 3년이면은 이런 소집 동의의 위임이나 이런 동의의 효력도 소멸됐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이 감안된 거예요. 그래서 위임장 또는 동의서의 효력을 기간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사안처럼 지나치게 장기간인 경우에는 위임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것이 제 생각이고 제가 했던 주장이에요. 다만 이렇게 위임장의 효력을 가지고 다투기보다는 새로 받게 하기 위해서 아예 이론의 여지가 없도록 종전에 위임장이나 동의서를 작성해 준 분들에게 위임장을 철회하도록, 즉 시행사에게 위임장을 철회하도록, 즉 위임장을 작성해 준 상대방, 여기서는 시행사죠. 이런 상대방에 철회하도록 하거나 보통 내용증명으로 철회합니다. 또는 새로운 위임장을 받아서 당초 위임해준 주체, 보통 시행사에게 일괄 제출해버리는 것이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즉 이렇게 철회를 해야지만 3년 동안 위임장을 가지고 있던 그런 시행사 등은 이런 위임장이나 동의서를 가지고 집회를 수집하려고 시도하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무려 3년 동안 받아놓은 집회 개최 동의 위임장으로는 관련 집회를 개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